돈은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인간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생존을 넘어 안정, 자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하며 때론 갈등과 욕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돈은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돈의 유래는 물물 교환에서 시작됩니다. 초기 인류는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교환했지만 거래가 불편해지자 가치의 기준이 되는 물건 소금, 조개, 금속 등을 화폐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중국에서 금속 화폐와 주화가 등장하면서 현대적 화폐의 형태가 발전했습니다. 중세에는 은행권과 어음이 생겼고 근대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와 동전,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자화폐와 디지털 통화까지 진화하며 돈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왔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안정과 자유를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며 사회적 지위나 자신감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한 책임감에서 또 누군가는 자기 개발과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결국 돈은 단순한 수단을 넘어 삶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열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게 됩니다. 만약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기본적인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식사, 주거, 의료 등 필수적인 생활 요소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교육과 문화활동의 기회도 제한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스트레스와 불안,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신용불량, 관계 악화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는 삶은 많은 제약과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삶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경제적 안정을 통해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고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건강관리, 자녀 교육, 여행 등 삶의 질 향상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시간의 여유가 생겨 자기개발이나 봉사 같은 의미 있는 활동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으면 유흥, 향락, 도박 같은 과도한 쾌락 소비에 빠질 위험도 커집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술, 마약, 도박 등에 몰두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 피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제력이 약하거나 삶의 방향이 불분명할 경우 돈이 오히려 파멸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부를 얻은 이들 중 일부는 사치와 중독에 빠져 신체적 쇠약과 조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돈은 잘 다룰 때는 축복이지만 방심하면 인생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이 아닌 가치 있는 일을 창출하거나 자산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직업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력을 키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하면 잠재적인 수입이 커집니다. 특히 주식, 부동산, 지식재산권 등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출을 통제하고 저축과 재투자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 자기관리 리스크 감수 능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경제 흐름과 시장 트렌드에 대한 감각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쉽게 버는 돈은 오래가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부를 위한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이 핵심입니다. 돈에 대한 명언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돈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끔찍한 주인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처럼 돈은 잘 다루면 유익하지만 지배당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작은 지출을 조심하라.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소한 소비 습관이 큰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한 워런 버핏은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산의 중요성과 돈이 일하게 만드는 법을 강조한 말입니다. 돈은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될 정도의 소득만으로도 상당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 약 7만 달러, 하나로 약 9천에서 1억 원 수준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부터는 추가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의식주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는 수준의 돈은 행복의 기반이 되지만 그 이상은 관계, 건강, 의미 있는 삶 같은 비물질적 요소가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며
얼마나 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한 남성은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400억 원에 당첨됐지만 수년간 유흥과 사치, 친인척의 요구에 시달리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내 인생 최악의 날은 로또에 당첨된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반면교사로 자주 인용됩니다. 돈이 없으면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감수성이 커집니다. 소소한 일상, 인간관계, 자연의 아름다움 등 비물질적 가치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욕망이 줄어들며 검소함과 절제의 미덕을 배우고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기에 의존 대신 협력과 연대의 삶을 살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만은 아니며 삶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는 먼저 욕심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해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충동 구매나 과도한 소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돈을 단순히 쌓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나누고, 투자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은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해야지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결국 돈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